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조금 주주분들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새벽에 발표된 구글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미국 반도체 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구글 실적도 좋았는데 왜 못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정프로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40만 50만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구글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무엇보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AI 투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점이 확인이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면 결국 이 GPU와 HBM, 서버용 D램 수요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재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하루 만에 7에서 8%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힘을 못 썼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 수급 분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는 로봇주, 그리고 전선, 일부 바이오주로 수급이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강했고, 이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SK 이터닉스랑 SK 오션 플랜트 같은 친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반도체 하나만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여러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금이 특정 종목 하나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종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동안 로봇도 움직이고, 전력도 움직이고, 친환경도 움직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시장이 오히려 건강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주분들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죠.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TSMC 실적 기대감 올라왔죠. ASM의 실적도 좋았으니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N자 형태의 파동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 또 상승했다가 조정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도 나오고, 동시에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수급도 좀 보시면 외인들은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 4일 연속 외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죠. 현물 기준으로도 최근 2조 5천억 가량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오늘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이었던 게 숏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어요. 누적이 8조 롱 포지션이었던 게 현재 1조 7천억이 빠져가지고 6조 3천억 가량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확인해야 할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당장 내일은 일본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일본 은행의 추가 긴축 기대가 커질 수가 있고, 그러면 엔화와 아시아 증시 전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와 애저 성장률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AI 투자 확대가 다시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 투자 심리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애플은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기업이고, 아마존은 AWS 클라우드 성장과 AI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 빅테크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시장은 그 결과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일에는 FOMC도 있습니다. 금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앞으로의 금리 방향과 이 연준의 발언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시장은 이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하나씩 결과를 확인하면서 움직이려는 모습인 거죠. 쉽게 말해 지금은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N자형 파동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해서 일부 비중을 관리를 하고,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국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인들 수급은 여전히 나쁘지 않고 AI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빅테크 실적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반도체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라 여러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입니다. 최근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만약 내일 오전이나 이후에 또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 이 대응을 하기엔 좀 늦고 그때 버티기가 또 힘들단 말이에요. 구글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됐지만 시장은 아직 완전히 방향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내일장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좀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당장 우리 주주분들한테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근에서 추가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란 거죠. 아직 시장에서는 일본 CPI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실적 그리고 FOMC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도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움직이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저희가 이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에 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